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스탁 라이브 진행의 온인주입니다. 오늘은 슈레딩거의 고양이로 시작을 할까 합니다. 물리학에서 굉장히 유명한 사고 실험이죠. 상자 안에 고양이가 굉장히 예쁘게 있는데 우리 밖에서 볼 수 없는 상자 안에 고양이와 독이 든 약병, 방사선 원소가 함께 있는데 이 원소가 붕괴하면 약병이 깨지고 그렇지 않으면 고양이는 살아있죠. 문제는 상자를 열어보기 전까지 고양이가 살아있음과 죽어있음이 동시에 존재한다는 건데요. 두 개의 가능성이 공존한 상태, 이것이 바로 양자역학의 불확실성을 설명하는 대표적인 개념입니다. 지금의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승과 하락이 공존하는 슈레딩거의 시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보시죠. 미증시는 최근 비관론이 굉장히 강해진 상황입니다. 간밤 미증시에서 또 나스닥 지수는 1%대 큰 폭의 조정세가 끊어내지 못하고 추가적으로 나왔고요. 테슬라는 8%의 급락, 엔비디아 등 주도주들의 약세도 이날 이어졌습니다. AI 투자 둔화나 소비 심리 약화, 경기 둔화 우려가 시장을 흔들고 있는데요. 사실 소비 심리 약화 등의 그 근거들이 여러 지표가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만 과거의 주류 지표는 아니었습니다. 그만큼 시장이 단기간에 많이 달려온 만큼 어떠한 핑계거리를 찾고 있다가 이런 것들이 빌미가 된 건 아닌가 의심되는 지점도 있고요. 근데 국내 증시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선방하고 있습니다. 최근 하락 출발된 이후에 갭하락으로 출발하고 갭을 메우고 양봉 마감하는 흐름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의 흐름인데요. 섹터별로는 순환매 장세가 지속되고 있고 특히 방산, 조선, 2차 전지 등 순환매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는 아직 상자는 열어보진 못했습니다. 지금 시장은 슈레딩거의 시장, 곧 다가올 결정적 순간을 앞두고 있습니다. 네, 내일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그것이 될 거고요. 또 금요일 예정돼 있는 PC 물가가 중요한 지표가 될 겁니다. 일단 1차 관문, 엔비디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CNBC 보도에 따르면 실적 발표를 하고 나서 주가는 상방, 하방으로 최대 10% 정도의 변동성이 나올 수 있다. 경고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상자가 열리는 순간 시장은 한 방향으로 움직이게 될까요? 내일 다시 이 부분 정리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시장은 상대적으로 양호한 패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작년 꼴찌 수익률에서 이번에 올해 들어서는 우등생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한 땀 한 땀, 이 내용들 정리를 좀 해봤는데요. 보시면 지난 한 해 동안 S&P 500 지수 23%, 나스닥 지수 28% 이상 오를 동안 코스피는 9.6% 빠졌고 심지어 코스닥 지수는 20% 넘게 빠졌습니다. 그에 대한 반작용이라고 해야 할까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4개 지표 가운데 올해 들어서 코스닥 지수의 수익률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이달 들어서만 6%대의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작년에 가장 좋았던 나스닥 지수는 이달 들어서 3% 마이너스권 연출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 시장 상승 여력이 얼마나 더 있을까요? 라는 고민이 들게 됩니다. 그 과열 신호를 알리는 보조지표 상으로 한번 볼까요? RSI인데 이게 요 라인 70을 올라가면 과매수, 과열됐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그리고 이 아래 30 밑으로 떨어지면 과매도 너무 많이 빠졌다라는 걸 의미하는 지표입니다. 요거 보시면 요 라인이 지금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30 이하로 떨어졌을 때가 딱 이때입니다. 그럴 기점으로 기술적으로는 바닥을 다지고 그 다음에 돌려 올라갔는데요. 최근 들어서 이 지표가 70을 찍기도 했습니다. 이 라인인데 바로 이때를 기점으로 지수는 꺾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70을 찍고 나서 이제 과열 신호가 포착되고 나서 과거의 코스피는 어떤 흐름을 보였는가, 이 점도 중요하겠죠. 기술적 관점으로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데이터입니다. 일단 코스피 RSI가 이렇게 70 이상을 찍었을 때 RSI 지표는 떨어졌는데 코스피 수익률로 봤을 때는 지수 자체가 밀린다기보다는 옆으로 횡보하면서 다시 제자리를 찾아가는 움직임을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한금융투자에서는 지금 RSI 과열 신호가 나타났지만 시장이 급격하게 조정을 받진 않을 거라고 이야기하면서 과매도를 막 벗어난 상태다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수급적으로 한번 볼 텐데요. 최근 1개월 데이터 준비를 해봤습니다. 수급적으로 보면 최근 1개월 동안 외국인들은 한 3조 원 정도 매도 우위를 나타냈는데 그 물량을
연기금과 기타 법인이 나눠서 가지고 가고 있죠. 기타 법인과 외국인 각각, 기타 법인과 연기금이 각각 이제 순매수세를 보이면서 대결 구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장 지속 상승 여력을 가지고 갈 수 있을 만한 수급 배경이 나오려면 연기금이 추가적으로 얼마나 사줄 수 있는지 여력이 궁금해지는데 다음 자료 보시죠. 국민연금의 금융자산 보유 비중의 비교입니다. 이 앞에 파란 막대가 작년 11월 말 기준이고요. 회색 막대가 올해 목표 비중입니다. 목표로 봤을 때는 해외 주식은 거의 비슷하고 국내 채권은 작년 말 기준으로 봤을 때는 더 팔아야겠죠. 그런데 국내 주식은 어떨까요? 보시면 11월 말 기준 대비했을 때 더 많이 목표 비중을 채워야 하는 그 내용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걸 단순 추산을 한다면 8조 원 정도 추가 순매수 여력이 존재하다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그 전술적, 전략적 배분을 고려하지 않은 단순 추산이라는 점은 참고해야겠고요. 보통은 이 연기금은 패시브하고 액티브를 섞어서 배분을 하죠. 그래서 반도체 외에서 주도주가 나오는 경향이 있고요. 외국인이 매수 주체로 됐을 때는 보통은 패시브, 그러니까 지수 추종을 많이 하기 때문에 반도체 우위 장세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연기금이 계속 우리 시장에 매수를 한다 그러면 반도체 외의 진영에서 강도가 높아지겠고 외국인이 그 이후에 다시 들어온다 그러면 반도체가 다시 시장을 주도할 여력이 있다라는 점인데 출연자들과 함께 잠시 후에 투자 전략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 이슈 볼까요? 간밤 테슬라 주가가 장중에 9%대 급락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8.39% 밀리면서 시총은 1조 달러가 붕괴됐는데 이 내용 때문에 그렇죠. 유럽 자동차 제조업 협회 발표 자료 내용입니다. 1월에 유럽 신차 등록 대수, 테슬라의 대수가 그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 45%나 급감했습니다. 독일도 프랑스도 수치가 다 좋지 않았고요. 특히 영국에서는 테슬라가 자존심을 구기는 수치가 나왔습니다. 비아디에 처음으로 판매량이 밀렸는데 블룸버그 통신에서는 이러한 원인을 크게 두 가지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작년 말에 판매 확대에 너무 요를 올려서 재고가 부족해서 그렇다라는 점, 또 한 가지는 신형 출시를 위해서 조립 공정이 변화했는데 이 영향을 받았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다른 외신에서는 일론 머스크의 정치적인 성향 때문이다라고도 분석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전화 연결 통해서 구체적인 내용들 진단 받아볼 거고요. 다음 자료 보겠습니다. 이 기사를 조금 더 자세히 보니까 테슬라 급락에 묻혀서 가려졌던 부분 이 점이 저는 보이더라고요. 유럽 전체의 전기차 판매량은 그 전년 같은 기간보다 37% 증가했습니다. 테슬라 판매량 감소에도 전기차 시장 자체는 확대했다는 건데 비아디나 폭스바겐 등의 유럽 내 점유율은 확대했습니다. 즉 테슬라가 부진할 뿐 전기차 전체 시장, 유럽 시장에서는 성장을 보이고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인지 국내에서 지금 2차 전지 배터리 관련주에 낙폭이 크지 않게 나옵니다. 오히려 좀 힘을 내주는 종목들이 속속 포착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테슬라는 우리 시장에 어떤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그 안에서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워야 하는 것인지 이런 지점이 좀 궁금해집니다. 저희 긴급 전화 연결 통해서 이 점을 체크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사익 테슬라 투자자문 대표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네, 잘 계셨죠? 일단 뭐 우리 시장의 영향력이 아직은 크지 않은 상황이지만 테슬라의 간밤 주가 급락은 정말 이제 많은 보유하고 계신 투자자로 하여금 놀라게끔 만드는 그런 흐름이었습니다. 일단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난 건지 분석부터 도와주시죠. 네, 우리나라 서학개미 투자자분들이 가장 많이 투자하고 계신 1등 종목이 테슬라인 것도 알고 있고요. 테슬라만큼 또 많이 사신 주식이 테슬라 곱하기 2배짜리 ETF인 것도 확인을 했는데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어젯밤 테슬라 주식에 대해 급락에 대해서 놀라시고 이게 추세적인 하락이 되지 않을까 걱정들을 많이 하실 겁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요. 비트코인이 빠지고 있고 그동안의 반도체 주가도 안 좋고요. 팔란티어는 테슬라의 판매량과 상관이 없는데 120불대였던 팔란티어도 90불이 빠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미국 시장의 시장 분위기가 왜 이런가라는 부분을 먼저 보셔야 되는데 올 1, 2, 3월 달에 미국의 국채 발행량이 굉장히 많이 몰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 12월 달에 테슬라에 대한 전망을 물어보시는 분께 내년 2월 달쯤에 테슬라를 사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조언을 해드렸었는데요. 그때 당시에 트럼프 당선으로 가장 수혜를 보는 거는 테슬라와 팔란티어일 거다. 뭐 이런 얘기 때문에 급등을 했었던 부분이 있었고요. 그 부분 때문에 밸류에이션이 좀 과도하게 높아져 있는 상황에서 이번에 1월 달에 판매량 부진, 뭐 재고 증가, 여러 가지 BYD의 자율주행이 테슬라의 강력한 경쟁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이 합쳐지면서 그 테슬라가 그동안에 트럼프 당선으로 급등했던 부분을 이제는 다 토해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장기적으로 테슬라는 어떻게 될 건가라고 생각해 보면 지금은 이제 가격이 착해졌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모델 Y의 출시를 앞두고 새로운 차가 나오는데 지금 당연히 안 사겠죠. 그래서 지금 모델 Y에 대한 중국의 소비자들의 예약 주문이 꽤 높습니다. 그런 부분을 보면 2분기부터는 판매량이 다시 회복되는 모습이 나올 거고요. 그리고 이번에 유럽에서도 테슬라의 판매 실적이 안 좋게 나왔는데 그것은 많이 보도가 됐지만 미국의 독일의 극우 정당인 이 AFD에 대한 테슬라의 앨런 머스크의 이 나치식의 경례가 유럽인들에게 좀 분노를 가져왔던 부분이 테슬라 판매에 아무래도 영향을 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이런저런 이유들을 다 합쳤을 때 테슬라의 주가 바닥은 2월 말에서 3월 초가 주가 바닥일 가능성이 높고요. 지금 고점 대비해서 35% 이상 빠져 있는 상황은 주가 수준으로 보면 그동안에 좀 과도했던 거품은 이제 다 빠졌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테슬라의 주가 과열을 시키는 과정, 기술적인 과정에 들어갔다 이렇게 진단을 해주셨습니다. 오히려 이제 매력도가 증대되는 구간이라고 보시는 것 같은데, 자, 테슬라가 가지는 의미와 우리 시장의 영향력 이런 부분도 좀 해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테슬라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미국의 빅테크 주식들이 최근에 약한 이유가 미국의 유동성 때문에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동안 페드가 긴축을 하는 가운데서도 미국의 주가는 괜찮았습니다.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M7 중심의 주가 상승이었고요. 그 가운데에서 고금리, 고물가 시대에 미국에서 돈을 쓰는 기업은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 그리고 또 하나는 정부 지출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앨런 머스크가 도치 수장으로 가면서 공무원들을 자르고 미국 정부가 바이든 정부에서 펑펑 퍼주는 돈을 갑자기 줄이기 시작을 했었죠. 그래서 국채 발행 플러스 미국의 예산 삭감 요 두 가지가 지금 미국 시장의 유동성 축소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2분기부터는 미국 국채 발행량이 7분의 1로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2분기부터는 다시 유동성의 숨통이 트이면서 테슬라를 비롯한 미국의 빅테크들의 반등이 시작될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우리 시장의 여파는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이제 2차 전지, 사실 최근 들어서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반등세가 나오기 시작했는데 테슬라의 여파로 안 좋은 영향을 받게 될까요? 아니면 나름 좀 다른 차별화된 움직임을 보이게 될까요? 네, 아마 미국 시장이 저렇게 빠졌을 때 우리나라 투자하시는 투자자분들께서는 걱정을 많이 하셨다가도 우리나라 시장이 상대적으로 단단하네. 예, 그런 생각을 많이 하실 건데요.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나라 증시 자체가 상당히 밸류에이션 자체가 매력적인 구간으로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지금 앨런 머스크와 트럼프가 정부 예산을 삭감을 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 고용 둔화, 그다음에 경기 둔화. 그러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10년물 국채 금리가 빠지고 있죠. 10년물 국채 금리가 빠지다 보니까 미국의 주가 급락으로 우리나라 시장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미국 외국인들의 매도가 이어지면서 환율이 급등하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실 건데 최근에 보면 외국인 매도 그렇게 안 나오고
환율도 오히려 1,430원대까지 떨어지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에는 10년물 국채금리와 그다음에 ISM 제조 PMI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영향을 주는데요. 미국의 경기 둔화 조짐은 오히려 우리나라 증시에 영향을 주는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의 하락으로 이어질 거고요. 그런 부분들이 그동안의 고금리 상황에서 많이 힘들었었던 이머징 국가의 소비가 또 늘어나는 부분, 거기다가 이제 중국의 경기 부양책이 있죠. 다음 주부터 양회가 열리게 되고요. 양회에서 중국 정부에서 또 대대적인 경기 부양책이 발표될 것을 감안을 하면 지금 우리나라 시장은 미국의 테크 주식들의 조정에 비해서는 우리나라 시장은 상대적으로 단단한 모습을 앞으로도 계속 이어갈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미 금리 하락으로 인해서 신흥국 증시의 우호적인 분위기, 여기에 중국 양회를 기점으로 경기 부양에 대한 의지를 확인한다면 우리 시장은 긍정적인 흐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의견 주셨습니다. 채슬리 투자자문 박세익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